독일하고 뭐 유럽 이민 문의해 주신 분이세요. 이제 개발자의 독일 이민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어요. 호이자님. 39세시고 학사학위 5년제 건축학과 졸업하셨고 해외 건축까지 나가서 6년이나 했지만 뭐가 적성에 안 맞으셨는지 프론트엔드 앱 개발자로 전향을 하셔서 3년 차세요. 그래서 불어도 잘 하시고 B1, 그다음에 영어도 뭐 중급 정도 하고 뭐 소득도 나쁘지 않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부인분은 미술교육 석사, 초등교사 12년 하셨고 영어 뭐 중상 정도 하시고 뭐 교사 12년 하셨으니까 연차가 높아서 연봉도 높죠. 그리고 자녀는 만 4세, 뭐 유동자산 한 2억 정도 준비해 있고 독일 혹은 호주 희망을 하시고요. 건축학 전공에서 뭐 중동, 동남아 해외 파견 근무를 많이 하셨고 앱 개발자로 전향한 지 3년, 1년 주기로 이직을 하셨기 때문에 좀 피곤하신 삶을 사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때려치고 한국에서 이제 웹3 회사에서 이제 리모트로 재택근무로 원격 근무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앱 개발에서 블록체인 개발자까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영어는 충분하지만 비즈니스 영어는 아직 부족하고 영어 점수도 없으시고 프랑스어는 뭐 예전에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건축학이랑 관련이 있는지 아마 불어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알리앙스 뭐 이런 데서 공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인분은 초등학교 교사시고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 코디네이터도 몇 년 하셨고, 그러니까 영어 실전 능력이 괜찮으신 편인 거죠. 그래서 남편분은 일단은 첫 번째 희망 국가는 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파리 비자, 이게 사파리 비자가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 이게 최근에 호주 이민법이 비교적 유리하게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게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없었는데 이게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생긴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이민성 웹사이트 찾아보시면은 대충 나올 거예요. 이걸로 굉장히 빨리 뭐 옛날에는 이제 뭐 457 비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뭐 그런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쇼텀 스트림, 미디엄 텀 스트림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다음 뭐라 그러지?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비전공 개발자란 말이죠. 즉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세요. 컴퓨터 과학,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걸로 제대로 공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하면은 뭐 야매로 배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ACS 그 기술 스킬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안 컴퓨터 무슨 뭐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스킬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전공자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경력을 5년 쌓았다고 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걸 좀 알아보시다가 좌절을 하신 듯 싶어요. 이게 메이저 전공자냐 부전공자냐도 있고 비전공자는 완전히 무슨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무슨 뭐 RPL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다른 뭐 그 비전공자가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전문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류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기술 심사를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꽤 커요. 그리고 그거 하다가 보면은 지금 만 39세인데 뭐 지금 아무리 서둘러서 어떻게 나가고 저쩌고 해봐야 만 45세가 넘어가면은 일반적인 기술 이민, 취업 이민의 그 문호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주는 아예 만 45세 이상이면은 아예 영주권 접수가 이런 그 기술 이민 접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 만 45세가 넘으면은 아예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스킬드 인디펜던트 비자가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뭐 번호가 예전에 이제 이걸 서브 클래스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영주권 받고 호주에서 하던 때가 이거 딱 스킬드 인디펜던트 비자 점수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 스트림 뭐 이래가지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You must under 45 to be invited.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인비테이션을 뭐라 그러지? 뭐 익스프레스 오브 인터레스트 뭐 이런 걸 먼저 제출하고 나면은 그것들 안에서 선정을 하는데 45세가 이하여야 된다. 45세 이하여야 된다라고 여기 명시가 되었다는 거죠. 제일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이. 근데 이것저것 뭐 준비하고 어쩌다 하다 보면은 45세가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비전공자니까 공부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제대로 준비하려면은.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구나. 호주로 이민을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신 것 같고 호주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는 곳들, 나이 제한이 없이 뭐 취업 거주 허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곳 원탑을 하나 꼽아라.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이민법이 가장 유리한 곳은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독일 블루카드 받고 경력 2년만 쌓으면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은 역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약간 블루카드 받을 때 이민성이랑 엄청 싸워야 돼요. 외국인청이랑. 그래서 원래는 학사학위 플러스, 그러니까 아무 학사학위 플러스 IT 개발자도 원래는 되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외국인청에서 그걸 안 해주려고 그래요. 뭐가 안 맞는다고, 왁구가.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거를 의회에서 법 개정을 해버렸어요. 독일에서. 비전공자도 IT 무조건 줘라. 그래서 요번 11월 달부터 바뀔 예정이에요. 다행인 거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게 바뀌는 걸로 아예 확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relaxed rule. EU 블루카드, 원래 이제 블루카드가 정확한 명칭이 EU 블루카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 때문에 맨날 변호사랑 많이 싸웠었어요. 저희가. 비전공자는 왜 IT 개발자가 못 되느냐, 상관없거든요. 학사학위 이상이면 그것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들하고 하도 싸우니까는 아예 법을 이제는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without, 여기 보면은 자 아예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IT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다른 퀄리피케이션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거를 증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IT 스페셜리스트로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업만 된다면 블루카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나 여전히 이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 혹은 요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블루카드를 받고 이사하는 것. 즉 한국에서 내가 원격으로 독일에 있는 회사에 잡을 확정을 해가지고 고용계약서 다 받고 무슨 뭐 처리해가지고 독일을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게 막 불가능은 아닌데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한 뭐 2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미 한국에 있었던 회사에서 뭐 독일에 뭐 같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해왔다던가 다국적 기업에서 한국 지사에 있다가 독일 뭐 본사로 간다든가 독일 지사로 옮긴다던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원격으로 바로 취업을 연봉을 뭐 한 6만 유로씩 뭐 5만 유로, 6만 유로씩 컨펌을 해주면서 보장을 해주면서 고용계약서를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원격으로 인터뷰 조금 하고 준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IT는 그 기술 면접이라든가 시험도 보고 그래요. 인터뷰로 1차, 2차, 3차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도 보고 뭐 해야 되는데 원격으로 그게 다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무비자로 됐든 뭐 아니면 뭐 자기 자금을 들여서 뭐 들어오든 일단 독일에 들어와서 구직 활동을 하셔야지 승산이 있을 것이다. 지금 비전공자로 독일에서 뭐 블루카드 받는 것까지는 얼추 가능은 한데 중장기적으로 내 커리어를 아까 여기 뭐 보면은 뭐 블록체인 개발자까지 훨씬 좀 난이도가 있는 개발까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IT 학사 학위를 다시 편입해서 공부를 하고 석사 뭐 이왕이면은 나이 들어서까지
파트타임으로 꾸준하게 박사까지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아요. 블루카드, 독일에서 블루카드 영주권을 받는 트랙 하나, 그 다음에 투 트랙은 오히려 본인의 커리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부, 이거를 투 트랙 삼는 게 호주로의 이민을 투 트랙 삼는 것보다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일에서 뭐 독일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뭔가 나랑은 안 맞을 것 같다, 영미권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지금 나이에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차라리 미국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IT 전공 대학교 3학년 편입하고 OPT 3년 받아서 영주권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 다시 대학원 등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거주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때까지 이 자금으로 뭐 유동자산 2억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몇 년이나 미국에서, 그건 또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자금이라든가 뭐 안정성, 리스크, 이걸 다 따져보면은 사실은 독일만한 데를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